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암 치료의 아주 중요한 무기 중 하나죠. 오비누투즈맙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CD20 양성 B세포 림프종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성공과 한계는 무엇인지 주요 임상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대할 적은 바로 백혈병과 림프종이죠.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굉장히 이질적인 질환군이잖아요. 각 아형마다 성격도 다르고 진행 양상도 천차만별이라서 치료 전력도 그만큼 더 정교하고 개인에게 딱 맞춰져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적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더 똑똑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무작정 폭격하는 식의 항암 화학요법을 넘어서 적의 약점을 정확히 노리는 표적 치료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오비누투즈맙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백혈병에서 오비누투즈맙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냈는지, 또 림프종에서는 왜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살펴볼 겁니다. 물론 강력한 약인 만큼 그 대가는 없는지 안전성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미래 치료 전략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더 스마트한 암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법을 적용하는 원 사이즈 피트 올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죠. 암세포가 가진 특정 표적만 골라서 공격하는 그런 정밀의료의 시대가 왔고, 오비누투즈맙은 이런 변화를 이끄는 아주 상징적인 약물 중 하나입니다. 오비누투즈맙, 이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2세대 항 CD20 항체입니다. 기존의 리투키마왑과 타겟은 똑같이 CD20이지만 구조를 좀 더 영리하게 바꿔서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을 훨씬 더 끌어올렸죠. 특히 항체 이존성 세포 독성, ADCC라고 하죠. 이 능력을 극대화시킨 게 특징입니다. 그럼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그 위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백혈병에서는 정말 오비누투즈맙이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근거의 중심에는 바로 이 CLL 원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령이거나 동반 질환이 있어서 강한 항암 치료가 좀 부담스러운 CLL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1년이라는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치료하는 컨셉으로 베네토클락스와 오비누투즈맙 병행요법이 기존 치료법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직접 비교한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6년 넘게 지켜봤더니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암이 나빠지지 않고 진행 기간이 기존 요법은 36개월 정도였는데 오비누투즈맙 병행군은 무려 76개월이 넘어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숫자가 명확하게 그 우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PFS도 중요하지만 요즘 혈액암 치료에서는 얼마나 깨끗하게 치료됐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바로 미세잔존 질환, MRD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랄까, 치료 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마지막 한 명의 적까지 찾아내는 초정밀 수색 작전 같은 거죠. 이게 없어져야 진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CLL14 연구가 정말 대단한 게 단순히 암 진행만 늦춘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 MRD 음성, 그러니까 숨어있는 암세포가 아예 검출되지 않는 완전 소탕 상태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깊은 관해를 의미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LL에서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오비누투즈맙. 그럼 림프종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워집니다. 같은 약이라도 암 종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먼저 여포성 림프종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갈리움 연구를 보면 오비누투즈맙 기반 요법이 기존의 리투키마왑 기반 요법보다 PFS를 확실히 개선시켰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유지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이죠. 공격적인 림프종의 대명사,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즉 DLBCL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GINED 연구에서는 GCHOP 요법이 기존의 표준 치료인 RCHOP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는 데 실패했어요. 생존율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똑같은 CD20을 타겟으로 하는 약인데도
암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변연부 림프종에서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륨 연구 데이터를 따로 뜯어보니까 이 환자군에서는 오비누투주맙을 썼을 때 생존 이득은 없고 심각한 부작용만 늘어서 오히려 쓰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났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타겟을 잘못 맞추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강력한 힘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오비누투주맙의 이 강력한 효과, 그 이면에 있는 안전성 문제, 즉 부작용 프로파일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면 여러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오비누투주맙이 리투시맙보다 그레이드 3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주입 때 나타나는 주입 관련 반응이나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것들은 확실히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정말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참 와닿는데요. 임상시험 데이터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서 특정 약물 조합이 감염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실제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치료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얼 월드 에비던스의 중요성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비누투주맙의 이 엇갈린 결과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맞춤의학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가장 적합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연결하는 것, 이게 현대 종양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첫째, 유전자 분석 같은 걸로 암의 종류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둘째, 환자 개개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동반 질환 같은 것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똑똑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딱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정밀 종양학이 추구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미래의 암 치료는 무슨 만병통치약, 마법총알 하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CLL, 여포성 림프종, DLBCL 이렇게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적들에 맞춰 쓸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로 가득 찬 무기고를 갖추고 이걸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해 과연 어떤 무기를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할까? 이게 바로 우리 혈액종양 의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어쩌면 예술의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